여러분 반갑습니다. JJ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5월 2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4%가 넘게 빠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, 또 뭐 검은 월요일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. 걱정보다는 굉장히 강한 마감을 좀 보여줬어요. 코스피 시장, 코스닥 시장, 양시장 모두 양봉 캔들을 만들어 주면서 5일선을 계속 좀 잘 지켜줬습니다. 의외로 강한 시장에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이 곡물과 관련한 테마주들, 그리고 도심항공 관련한 테마주들이 저번 주에 이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. 자,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고요.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. 네, 첫 번째 종목으로 SH에너지화학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H에너지화학 지난주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죠.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어요. 지난주에 이렇게 저항받던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렇게 강한 종목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SH에너지화학이 그나마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었죠. 그래서 오늘 시초가 갭을 9%를 좀 띄우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장 초반에는 아래쪽으로 좀 빠졌죠.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빠져서 제가 아래쪽으로 조금 빠질 때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어요.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아래쪽으로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반등 줄 때 일단은 수익권에서 좀 수익을 빠르게 챙겼습니다. 자, 그랬더니 슈팅이 강하게 나와서 좀 아쉬웠고요. 좀 보고 있다가 또 다시 이제 눌림 줄 때 시초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반등 줄 때 여기서 또 빠르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오늘 뭐 시장이 선방하긴 했지만 장 초반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고요. 장 후반부에 좀 들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요런 자리 다시 이제 좀 지지하는 구간으로 예상을 하고 뭐 진입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장의 흐름이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서 한번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. SH에너지화학은 이렇게 좀 매매 마쳤습니다. 자,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여기 장 초반에 시초가 이후 이탈이 나올 때 아래쪽에서 매수를 했고요. 조금 더 빠지길래 살짝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반등 줄 때 빠르게 저는 수익을 챙겼고요. 자, 그 이후에 이제 슈팅이 나와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. 그렇지만 다시 이제 또 떨어지길래 이 시초가 자리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반등 줄 때 또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SH 에너지화학 매매는 좀 마쳤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윙이푸드 매매를 좀 했어요. 자, 윙이푸드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반등이 없었어요. 이 종목도 이제 곡물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일봉상의 모양 괜찮았죠. 여기서 돌파 이후에 그 다음날 또 한 차례 급등을 주는 또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제가 좀 눈여겨봤었고요. 지난주 금요일에 또 종가 베팅도 할 만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금요일 리스크가 있잖아요. 역시나 금요일 날 또 나스닥이 굉장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개파락을 주면은 아래쪽에서 매수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시초가를 그렇게 갭을 하락을 시키질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아래쪽에다 매수를 대놨는데 거기까지 오질 않아서 장 중에 조금 올려서 매수를 했고요. 자, 한 차례 이제 살짝 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아래 꼬리에서 잡았어요. 그래서 거의 최저가에 잡았고 반등 줄 때 분할로 일단 매도하고요. 여기서 또 거의 최고가의 일부 물량 매도했고 이런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반등을 또 해줬어야 되는데 이탈이 나와서 이 정도 구간에서 전량 수익 챙기고 마무리해서 이 종목도 좀 수익 잘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는 제가 종가 베팅해서 수익 냈던 자리죠. 자, 여기서 지난주에 종가 베팅을 금요일이 아니었다라면 했을 거예요. 그런데 금요일이어서 하질 않았고 오늘 이제 움직임 보고서 좀 대응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했죠. 하락을 시키지도 않고 살짝 이제 하락시키고 바로 반등을 주길래 떨어질 때 거의 최저가의 매수가 됐고요. 그리고 반등 줄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윙이푸드 매매도 좀 마쳤고요. 자, 세 번째 종목은 좀 손절을 했어요. 좀 아쉬운 종목인데 아세아텍 매매를 좀 했습니다.
자, 아시아텍을 오늘 매매한 이유는 52주 신고가로 이런 매물대들을 다 뚫고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종목의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활발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은 역대급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오늘 뉴스도 뭐 나쁘지 않은 뉴스가 좀 떴거든요. 윤 정부에서 식량 안보 5조 투입을 한다라는 이슈로 국내 최초 이제 다목적 농기계 회사로 좀 부각이 됐어요.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고 52주 신고가 자리였고 매물대 뚫고 가는 자리라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슈팅 이후에 좀 급했어요. 이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좋은데 좀 급한 거는 있어서 살짝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신고가 영역이고 매물대를 뚫고 가는 자리라 좀 대응을 해봤고요.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일부 매수를 했고 반등을 좀 기대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빠졌죠. 그래서 여기서는 좀 버텼고요. 반등이 좀 나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이 저점 자리를 이탈을 하길래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. 역시나 좀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다시 이제 급락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쉽게 아시아텍은 좀 신고가 영역,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라 대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강하지 못해서 손절로 좀 마감이 됐고요. 자, 여기서 매수했는데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반등 주는데 반등이 좀 약해서 다시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잘라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텍 손절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. 오늘 매매는 이렇게 좀 마쳤습니다. 자,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 대주산업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대주산업과 대한제당이 오늘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. 근데 일봉상의 모양이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올 때는 좋았죠. 여기서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등락을 가져가면서 물량을 좀 정리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또다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. 대주산업은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거의 뭐 분봉상 숨도 안 쉬고 상한가에 들어갔고 아마 내일 갭이 좀 높게 뜨겠죠.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3파동이 다 나오는 구간입니다. 이렇게 1차, 2차. 내일 갭 뜨면 이제 3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자리죠.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. 가격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로 진입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대한제당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. 대한제당은 상한가가 좀 지저분하게 들어갔고요. 오늘 일봉상 이런 몸통 고점 자리, 이 시가 음봉 자리죠. 여기 이제 돌파 이후에 그 자리 좀 잘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. 그 자리가 4,935원 자리죠. 그러니까 4,950원 정도 라운드 피겨 보고서 대응을 했다면 4,950원이 요 정도 되죠. 여기죠.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돌파 이후에 이렇게 지지받고 상한가를 들어간 자리입니다. 근데 일단은 좀 높은 구간이고 일봉상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파동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물을 정리하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. 오늘 물론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사실 이런 자리 장중에 돌파할 때 대응하는 게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. 그래서 저는 관망을 했고 어쨌든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상한가가 좀 지저분했죠. 그래서 대주산업이 일단은 대장주고 대한제당이 이등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으로 내일 움직임 이 종목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으로 벳셀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벳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파동이 얘는 뭐 연장 파동 구간이에요. 여기서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 나오고 3차 파동 이후에 이제 연장 파동 구간이라 이 종목이 이제 가장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다고 봐야죠. 그래서 신고가 영역으로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단기에 급등이 나온 부분이라 좀 부담스럽고요. 오늘 장중에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뭐 1차 파동 구간이나 2차 파동 구간이라면 뭐 이런 자리 진짜 돌파 나올 때 무조건 이제 따라 붙든가 뭐 조정 자리에서 매수하든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3차 파동에 연장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봤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파 이후에 뭐 조정도 없이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더라고요. 뭐 이런 데서 쫓아붙어서 대응을 하셔서 수익 내신 분이 있다면 뭐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. 어쨌든 뭐 손절 잡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. 상한가를 굳혔다가 좀 푸는 모습이라 역시나 이제 고점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수익이 난 이제 물량들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 출회가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.
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벳셀이 도시마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제 대장으로 좀 움직인 종목이고, 이등주가 기산텔레콤이 좀 움직였죠. 기산텔레콤이 2등주로 움직였고, 그리고 파이버 프로가 이제 3등주격으로 좀 움직였어요. 그리고 오늘 이제 신규로 좀 후발주로 움직인 종목이 하이즈항공이고요. 윗꼬리 달고 좀 마무리가 됐죠. 그리고 제일 약한 종목인 네온테크 정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죠. 아주 의외의 모습이었어요. 오늘 개파락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. 저는 코스닥은 한 1.5% 이상, 코스피는 마이너스 1.5% 정도, 조금 적게는 한 1% 정도 개파락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 1%도 빠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0.96% 빠지고 시작을 해서 양봉을 뽑아줬거든요. 이거는 진짜 의미가 좀 남다르긴 합니다. 오늘 사실 음봉으로 죽어서 다시 이 아래권으로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시장이었거든요. 그런데 5일선을 이탈을 시키지 않고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다. 이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일단은 뭐 삼중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실 그 의지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시장이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은 아주 좋다.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FOMC 회의가 있잖아요. 그래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담이 좀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강하게 상승을 이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요. 약간의 이제 횡보를 하면서 좀 눈치 보는 시장이 만들어지겠죠.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21선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이제 21선까지만 좀 회복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완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21선이 팬들이 21선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FOMC 회의가 끝나고 오히려 시장이 또 강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. 자, 코스닥 시장도 괜찮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. 자, 코스닥 시장도 의외로 양봉 캔들을 뽑아주면서 계속 5일선을 안착을 해주는 흐름입니다. 다만 이제 21선과의 거리가 아직 좀 멀죠.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더 반등을 해줘야 되고 아직 이렇게 이제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한 저점 자리를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역행자로 빠지는 모습에 대한 반전을 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빠르게 이 저점 자리를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됩니다. 종가상으로. 그래서 900 한 10포인트, 15포인트 정도를 마감을 하는 모습으로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른쪽 엉덩이가 낮은 요런 쌍바닥이나 아니면 요렇게 이제 역헤드앤 숄더의 모양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이제 좀 기틀이 마련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코스닥도 좀 마감이 되길 바라고요. 어쨌든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. 물론 빅스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대부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자이언트 스텝 0.75%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.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.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시장은 또 한 차례 엄청나게 이제 변동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50bp 인상에서 아마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FOMC 회의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수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. 그래서 수요일까지 급락을 주지는 않으면서 조금 횡보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미국 시장도 오늘 뭐 반등에 좀 성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, 어쨌든 미국 시장도 FOMC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은 굉장히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2.94%로 또 상승을 했어요. 자, 그것 때문에 또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. 계속해서 인플레이션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단기간에 빠르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조금씩 차근차근 하나씩 좀 악재를 해소해 나가면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, 문제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. 그래서
시장은 강한 뭐 반등을 해주면서 뭐 박스권 고점 뚫고 막 날아가고 이런 모습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. 그나마 이제 조금 좋게 만들어지는 부분은 코스피 시장이 21선을 좀 회복을 해주고 그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이제 이 박스권에서의 중심부를 좀 이 위쪽에서 놀아야 되는 게 좋은 겁니다. 이 위쪽 구간에서.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21선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. 자, 미국 시장은 당연히 깨진 전저점을 다시 회복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5일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5일선 위에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FOMC 회의가 마감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갔을 때 시장은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. 자, 이렇게 보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화요일, 수요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 좀 지켜보면서 우리 시장도 그에 맞게 또 움직이는 종목들 잘 찾아서 짧게 짧게 좀 수익을 일단은 챙기는 그런 시장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